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기 위한 전립선종 적출술. 비정상적으로 커진 전립선의 일부를 레이저를 이용해서 잘라내는 수술이다.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 배뇨 장애를 개선하게 된다. 중년 남성의 배뇨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단 전립선의 크기만이 아니다. 평소 배뇨 장애를 겪고 있다는 3명의 50, 60대 남성.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면 별로 안 심한 사람도 있거든요. 전립선 암이 있는 게 이들을 대상으로 배뇨 장애의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다. 소변을 보고 난 다음에 한 3분도 안 돼서 또 소변이 마려워요. 그래서 제가 생로병사에 한번 전화를 드리게 됐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 7, 8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니까 지옥 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굉장히 불편하고. 많이는 아니고요. 좀 보고 싶은. 세 사람의 배뇨 장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남성 호르몬 수치를 측정하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 전립선의 크기를 측정했다. 전립선의 정상 크기는 약 20cc 정도. 이보다 더 크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장애일 가능성이 있다. 배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요속 검사도 실시했다. 소변의 속도와 세기를 측정하는 것이다. 검사를 받는 사람이 요속 검사기의 소변을 보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종 모양이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고 계속 소변을 찔끔찔끔 보시는 거죠. 속도도 잘 유지가 안 되고 종 모양이라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정상인데 지금 이거는 그렇지 못하고 찔끔찔끔 나가는 형식이 될 거고, 환자분 보면은 속도도 그렇게 좋은 속도는 아니세요. 많이 낮은 속도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환자 소변 보실 때 많이 불편하시다는 얘기죠. 검사 결과 3명 중 1명이 전립선 비대로 인한 배뇨 장애로 확인됐다. 그런데 한 사례자의 경우 전립선 크기는 정상인 반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고 대사 증후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분은 전립선 비대증이 50g이 됐으니까 상당히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이 심하게 나오는데, 다른 한 분은 전립선의 크기가 27cc, 별로 안 크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상은 상당히 심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조사를 했더니 바로 그 남성 호르몬이 상당히 많이 감소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남성 호르몬 감소와 더불어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의 그 감소성이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전립선 비대증이 안 큰데 배뇨장애의 증상이 그리 심한 것은 바로 남성 호르몬 감소와 관계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된 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09년 비뇨기과 학회지에 남성 호르몬이 하부 요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실렸다. 남성 호르몬 감소가 남성 배뇨 장애의 또 다른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배뇨장애 정상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약제가 나와 있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그런 약만 쓰는 것보다는 그분의 남성 호르몬치를 측정해가지고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을 보충해주면은 훨씬 더 치료 효과가 크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전화 안 해주세요? 86살의 이원호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지난 2001년 병원으로부터 암 선고를 받았다. 갑자기 그 긴장이 되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대학병원에 가라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암이 방광암인데 굉장히 암세포가 결한 알만하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방광암 발견 당시의 CT 사진. 방광에서 다발성 흙이 발견됐다. 다행히 다른 기관으로 전이되지 않은 상태라 할아버지는 내시경을 통해 방광의 종양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방광암 수술 후 할아버지는 꾸준한 운동과 식생활 개선을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방광암 발견 당시 어떻게 병원을 찾게 된 것일까? 혈뇨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상이 생긴 거 아니에요? 네, 이상이 생겼으니까 아마 뭔 속에 아무래도 조금 이상이 생긴 모양이다. 선홍색은 아닌데 선홍색보다 조금 약한 거. 변 색깔에 조금 진한 거요. 병원을 찾기 3주 전부터 피가 섞인 혈뇨를 보기 시작했고 검사 결과 방광암 진단을 받은 것이다. 쉰이 넘은 사람한테서 혈뇨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요로 생식기 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도 혈뇨가 있을 수 있죠. 있지만 그거는 생명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니까 우선은 연령이 50 넘은 사람에서 혈뇨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많은 것이 방광암이고 기타 뭐 심장암도 있을 수 있고 요관암이 있을 수도 있고 요도의 암이 있을 수도 생길 수 있고 또 전립선 암이 진행되면은 또 혈뇨가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먼저 암을 걱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받을 때 이런 시험지봉 다들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각 칸마다 색깔이 조금씩 다른 시험지봉에 소변을 묻히게 되면 색깔이 변하거나 그대로 있게 되는데요. pH는 소변의 산성도를 검사하는데 여기에 이상이 나타나게 되면 콩팥 결석이나 요로 감염, 만성 콩팥병 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변에 섞인 단백질 검사인데요. 콩팥이 손상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게 됩니다. 만일 지속적으로 소변에서 단백질이 검출된다면 만성 콩팥 질환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있을 때는 소변 검사에서 포도당이 검출되게 됩니다. 이렇듯 소변 검사를 통해서 우리는 건강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건강한 콩팥, 건강한 소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올해 69살의 오경호 씨. 9년 전 거품이 잔뜩 낀 소변이 보이더니 온몸이 붓기 시작했다. 오 씨의 진단명은 막성 사구체 신염. 2년 안에 투석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때 아직 그냥 사람이 이제는 이 세상에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정말 많아. 이 세상 사람 구실을 못할 바에는. 진단 당시 그의 소변으로 배출된 부민량은 5,200mg. 입원해서 조직 검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정상인보다 무려 50배 정도 많은 단백질이 소변을 통해 빠져나가면서 그의 신장도 제 기능을 잃었던 것이다. 그래서 24시간 소변이라는 걸 저희가 모았는데요. 그게 5,200mg으로 현저하게 많이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환자를 저희가 조직검사를 입원해서 하셨고요. 조직검사상에 막성신병증이라고 사구체 막이 두꺼워지는 그런 병으로 나오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성신병증이라는 거는 사실 특이한 치료는 없거든요. 단백뇨 줄이는 약 쓰면서 이 섭생을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오경호님은 굉장히 조절을 잘 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셔가지고 현재는 지금 단백뇨가 300mg 미만으로 유지되고 계시고 (2년) 내 투석이 불가피하다는 병원 진단 후 그가 가장 먼저 바꾼 것은 밥상이었다. 최대한 밑간을 적게 하는 저염식을 시작한 것이다. 소금인데 그 저염 소금으로 나은 건데요. 조금 꿀을 뿌리기만 해요. 이미 나빠진 심장에 혈압이 상승하는 것은 독이나 마찬가지. 소금은 혈압을 높이는 주범이기 때문에 이를 최소한 하는 저염식을 선택했다. 아버님 이거는 뭐예요? 이건 매실 액기스입니다. 우리는 그 양념을 하지 않고 이 채소에다 매실을 약간 뿌려가지고 이걸로써 이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싱싱한 채소와 저칼로리로 철저하게 계산된 식단.
많이 뿌리세요. 짭짤한 입맛을 가지고 있었던 그도